시장의 투자자는 기자랑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기자가 팔라고 할 때 사고요. 사라고 할 때 팔아야 된다. 이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지금 뉴스들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 겨울이 왔다. 크립토 윈터라면서 공포감을 팔고 있죠. 가격은 이미 반토막 있는 상황이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이 추위에 떨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눈보라 뒤편에서 거대한 고래들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 통해서는 이 폭락장 같지만 그 속에서는 역대급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소름 돋는 온체인 데이터의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이 뉴스에서 연일 비트코인 반토막 났다, 암호화폐 겨울 돌입했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가격만 보면은 작년부터 기록했던 최고치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이 미국의 긴축 정책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암울한 겨울의 한가운데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서 정작 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이 시장의 뉴스랑은 완전히 딴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손을 털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점, 일부 냉정한 큰손들은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악셀 애들러 주니어가 강조한 엔티티 조정 활성도 EAL 지표인데요. 이름은 다소 생소하지만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는 코인과 최근에 움직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갑에서 움직이지도 않던, 말 그대로 오래된 코인들이 갑자기 거래소로 이동하면은 시장은 눈치를 채요. 아, 이거 누군가가 오랜 시간 들고 있던 코인을 이제 와서 매도하려고 내놓는구나. 금방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럴 때 활성도 지표 EAL 값이 솟구치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코인들이 지갑 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고 또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이 지표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락을 하겠죠. 그렇다면 EAL 지표가 내려간다는 거는 사람들이 코인을 팔지 않고 꽉 쥐고 있다. 한마디로 매도세가 적고 보유 심리가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버티기 모드, 일명 존버로 전환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활성도 지표는 작년 12월에 0.02676까지도 상승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많은 장기 보유자들이 결국에 견디다 못해서 코인을 시장에 던진 시기였는데, 여기서 정말 재밌게도 지금은 그 수치가 0.02669 이 수준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 숫자만 봤을 때 변화폭이 아주 작아가지고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꺾였다는 사실 그 자체겠죠. 이 높아지기만 하던 지표가 처음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건데, 현재 EAL 값은 최근에 30일, 90일 평균치보다도 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뭘까요? 이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사람이 평소보다 줄어들었다는 거. 모두들 일단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손에 꽉 쥐면서 관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드디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 숫자 하나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0년대 초랑 2022년 말 비슷한 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폭락장 이후에 2020년쯤에는 또 2021년 거품 붕괴 이후에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걸쳐가지고 모두 이 활성도 지표가 꼭지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바로 그 지표가 꺾인 시점부터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은 없었지만요, 거대한 자금 세력들은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흔히 말씀드려서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 투자자들이죠. 그들은 가격을 갑작스럽게 올리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내다 파는 물량을 착실하게 받아서 모았습니다. 업계 용어로서 축적기 또는 매집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그렇게 전개가 됐었는데, 2019년부터 2020년에도 약 1년 넘게, 2022년 이후에도 1년 남짓 이런 매집기가 이어진 뒤에야 그 다음 강세장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패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앞서 언급드린 애널리스트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분산에서 축적으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패턴을 비춰봤을 때 이런 축적 단계는 최소 1년에서 2.5년 정도까지도 지속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10월경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45% 가까이 폭락을 한 상황인데요. 정작 이 AL 지표의 정점은 가격 고점보다 2달 늦은 2025년 12월에 나왔다라는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지표가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중장기 축적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과거 패턴이 여기서 반복이 되어준다면은 이 축적 국면은 길게는 2027년 중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미 2025년 말에 시작된 이 눈에 띄지 않는 겨울잠이 약 1년 반에서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다소 암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2027년이라니 아직까지 한참 멀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이 부진이 이어진단 말인 건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비트코인 2배로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당분간 큰 상승은 없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니까요.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이 지표가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 급등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이렇게 긴 호흡으로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매집기 시간 동안에는 보통 가격 자체가 지루할 정도로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거나 또 상승하더라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잦은데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에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의 씨앗을 심을 기회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도 없고 시장 열기가 시들시들해졌을 때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간 사람들이 그 다음 불마켓에서 상당한 보상을 받았는데요. 결국에 지금의 하락이랑 정체 구간은 시장이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더욱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파고 기초를 닦는 시간과도 똑같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 공사가 제대로 끝나야지만 또 나중에 고층 건물을 올려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겠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겪는 겨울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 지루한 동안에 시장의 체질이 개선이 되고 또 약한 손들은 떠나가고 강한 손들만 남는 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또 단단해진 바닥 위에서라야 다음번에 상승 랠리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이 당분간 상승하지 못한다를 넘어가지고 조금 더 폭넓은 영향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먼저 1차 영향으로서 시장의 변동성 축소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다들 관망하면서 코인을 쥐고만 있고 사고 파는 움직임이 뜸해진다면은 이 가격 등락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또 이런 가격도 큰 범위에서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 개인분들께서 흥미가 떨어지는 2차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변에 요즘에 비트코인 왜 이렇게 재미없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대중의 관심 감소가 2차 파급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기보다도 기존의 참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조용한 시장이 펼쳐진다. 그럼 한동안 암호화폐가 대중매체 헤드라인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업구조 재편도 2차, 3차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 과열기에 우후죽순 생겨났었던 수많은 알트들 프로젝트, 이 중에 상당수는 이런 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과거 2018년 겨울이라거나 2022년 겨울에도 유사한 패턴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뚜렷한 사용처나 이득 모델이 없었던 프로젝트들, 투자 심리가 식으니까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고, 또 반대로 생존하는 프로젝트들이란 기업들, 그만큼 실체가 있고 재무적으로 견고한 곳들입니다. 이번 축적기가 끝날 즈음에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이 한층 건강한 플레이어들로 정리가 될 텐데요. 이렇게 거품이 거친 시장은 또 다음 상승장에서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성장을 할 기반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규제랑 제도 측면의 변화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조용하고 투기 영풍이 사그라든다. 규제 당국도 급하게 개입할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제도를 정비할 시간을 벌게 되는데 실제로 2026년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 양식이 새로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들, 과세를 위한 강력한 틀까지도 잡아가는 움직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라거나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대중 관심도가 비교적 낮을 때 시험 시행되거나 또 논의되기가 좋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인프라랑 제도까지도 갖춰지게 된다. 다음번 암호화폐 불장이 왔을 때 훨씬 더 큰 자금도 무리 없이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용한 손바뀜은 단기 가격에 그치지 않을 거고요. 이 시장 참여자 구성을 바꾸고 또 제도적인 성숙을 이끄는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해석들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망은 조금씩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의견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번 하락과 축적 신호가 과연 어디까지나 상승 사이클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조정 하락세일 뿐이라는 이런 견해입니다. 즉 생각보다 빨리 시장이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2026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불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 건데,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라거나 거시경제 호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걸으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기 시작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일찍 활약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살짝 쉬어가는 미드 사이클 조정일 뿐이고 곧 다시 상승 궤도로 복귀할 거란 전망이겠죠.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 나타난 온천인 신호들이 가리키는 대로 정말로 긴 겨울잠 모드에 돌입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견해를 가진 분석가들은 과거 사이클과 유사하게 1년에서 2년 이상의 본격 매집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이 큰 움직임이 없이 오랜 시간 횡보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고래들은 물량을 꾸준히 모아 나갈 거고 약한 참여자들은 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러다가 2027년쯤에는 수급 구조가 완전히 정배이 되면서 거시 환경이 개선되고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이런 이벤트랑 맞물리면서 비로소 새로운 사상 최고가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 즉 곰이 겨울잠에 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라는 이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반토막 났고요. 거래량과 온체인 활성도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고래들과 채굴자들은 물량을 빼서 쟁여두기 시작을 했다는 거. 여기에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까지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종합해보면은 현재 시장은 조용한 침체 구간이지만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도약을 위한 에너지 축적이 이루어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이런 축적기 구간에서도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 일시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 자체는 이제 과열에서 냉각으로 넘어왔고 당분간은 속도를 줄여나가면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곰이 겨울잠 준비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급하게 뭔가를 벌려고 하시기보다도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 중심으로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이 먼저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빗썸 같은 이 국내 거래소 현물 매매만으로도 충분히 시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수익이 빠르게 나는 사람들, 혹은 시장이 하락할 때 불안감이 큰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이 조급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리한 선물 투자 매매들, 레버리지 사용하는 매매들, 또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이용이라거나 뭐 이런 선택들은 아차 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손실도 순식간입니다. 특히나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나의 의지랑 다르게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멘탈 관리 그리고 자금 관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천천히 길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 중심으로서 운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핵심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플 XRP가 좋아 보여도 몰빵 투자가 아니라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분할로서 모아가는 구조를 만들 줄 아는 거. 상승장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겨두시면서 하락장에서 전부 다 던지는 게 아니라 계획한 구간에서 대응할 줄 아는 거. 이렇게 해야지 하락이 와도 끝났다가 아니라요. 어디서 더 담을 수 있을지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시장이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천천히 잘 따라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방법들이 바로 현물 중심 운영, 그리고 비중 조절과 분할 매매, 그리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는 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만 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저점과 단기적인 고점을 살려나가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단기 종목들 활용하시면서 급격하게 쫓기는 매매가 아니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길게 안전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결국에 오랜 기간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퇴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무리한 선물 투자 매매가 아니라 반드시 현물 투자 매매로서 업비트 빗썸으로도 충분히 모아가는 매매로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